최근 피지컬 AI라는 용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대체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로봇 업계 내부의 반응은 복합적입니다. 로봇 기술은 인공지능 열풍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축적되어 왔습니다. 정밀 기계 설계, 액추에이터 구동 기술, 다중 센서 융합,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은 수십 년간 연구 현장에서 다듬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로봇이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갑자기 출현한 혁신처럼 묘사되는 흐름은 현장의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로봇 공학은 오랜 기간 축적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제어공학의 결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 업계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가 바로 인지와 판단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봇의 신체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하며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를 구현하려면 물리적 동작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은 핵심 요소로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되지 않은 고성능 기계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화 설비에 머뭅니다. 반면 학습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로봇은 외부 환경에 적응하며 성능을 확장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자동화 장비와 자율 로봇을 구분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4에는 완전 무인화된 공장에서 기계가 스스로를 생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간 노동은 보이지 않고 자동화 설비와 로봇만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작품이 공개된 지 벌써 17년이 지난 지금 그 장면은 공상과학의 상징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빠르게 무인화되고 있으며 대형 물류센터 역시 자동화 설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험 단계를 지나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 작업을 학습한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 생산 라인에 배치됩니다. 로봇은 피로를 느끼지 않고 감정 갈등도 없습니다. 전력만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24시간 가동됩니다. 현재는 조립과 운반 등 비교적 표준화된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인공지능 학습 속도를 고려하면 적용 범위는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2030년 전후에는 산업 현장을 넘어 도시 공간에서도 휴머노이드를 목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감소하고 노사 갈등 위험이 줄어듭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최적화를 통해 불량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와 자동화 설비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 채택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전략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의 효율 증대는 노동시장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사무직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더 이상 인간 애널리스트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리스크 관리 플랫폼 알라딘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투자 판단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회계, 법률, 노무, 의료 분야에서도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고수익 전문직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술 비용이 낮아지면 반복적 육체 노동까지 대체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간 노동의 필요성이 점차 축소되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관계입니다. 인공지능은 생산성을 끌어올리지만 동시에 임금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합니다. 노동시장이 축소되고 인간의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능력이 줄어듭니다. 생산량이 증가해도 구매 주체가 줄어들면 경제는 균형을 잃습니다.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이를 쓸모없는 계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 실업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 창출 영역에서 배제되는 인구 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소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논의됩니다.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소비자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경제 환경에서 기본소득은 사회 안정과 시장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행된 민생 지원 쿠폰과 지역 화폐 정책 등은 다가올 사회를 가늠하는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소비를 직접 자극하고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은
통화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한국에서만 진행된 게 아니었습니다. 2021년 이후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가 현금 지급이나 소비 바우처를 반복 시행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가계에 자금을 배분했고 그 결과 소비 유지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노동소득이 약화될 상황을 대비한 예행 연습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세계 각국 정부들은 소비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통화 공급 시스템을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1인당 배분 금액을 조정하며 구매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지 못할 또 하나의 큰 쟁점은 인구 조절 어젠다입니다. 자동화가 확대되면 고용은 줄어들고 세수 기반은 흔들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복지 지출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합니다. 이는 국가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소비 계층이 급격히 축소되면 기업의 매출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정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인구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늘리는 인구 조절 정책이 인공지능 발달과 병행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일정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체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생산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설비가 담당하고 소비는 배분된 소득으로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술과 자본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귀결입니다. 현재 인류는 디지털 전체주의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인간 개개인에게 남는 과제는 혹독합니다. 전통적 일자리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인간 고유의 감각과 해석 능력을 발전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화, 작곡, 예술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상상을 앞질러 움직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여러 주와 민간단체는 기본소득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Voice for Change Foundation은 향후 6년 동안 성인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이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산을 장악하는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임금 노동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의미와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기술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인간의 위치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산을 담당하고 국가는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을 배분하는 체계가 현실화된다면 노동은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참여의 방식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가치는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문화를 창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세울 것인지는 여전히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